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 에듀의 김정현 국어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머니들 이렇게 뵙고, 제가 며칠 전에 고2 설명했거든요. 근데 고2 어머니들은 걱정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한 50% 이상이 자기는 정시 파이터다 이러고 주장하고 내신을 다 써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얘기가 언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날 때쯤 되면요. 자기는 정시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정시로 가려면 뭐가 잘 나와야 되죠? 내신이 수능이 더 잘 나와야 되죠. 그쵸? 수능이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모의고사 시간에 맨날 자는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단지 자기가 내신이 안 나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거 없이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다가는 제가 맨날 그래요. 그렇게 파이터가 돼서 올라가면 링 위에 올라가면 그냥 KO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김정현 국어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같은 사람이라고 좀 민망한데,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는 거고요. 같은 사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머니들이 얘기하시는 그 김정현 국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김정현 국어의 제가 대표고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국어 선생님이 한 20명 정도 있어요, 팀이. 그리고 그 20명의 국어 선생님은 일산 경기권에서 가장 많은 국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이에요. 그것도 아시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문제가 지금 학원 선택을 거의 대부분 고민하고 계실 거고 이미 마치신 분들은 저희 학원에 기존에 지금 보내고 있는 어머니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저희 학원 보내고 있는 분 계신가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지금 두 달 반, 3달 가까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와서 수업 듣고 집에 가서 김정현 국어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그쵸? 다 어머니께 브리핑 하지 않나요? 집에 가서? 안 하나요? 단절돼 있나요? 하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압도적으로 국어 수업을 잘한다는 얘기를 아마 집에 가서 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하죠. 하니까 제가 20년 넘게 여기 이 경기 북부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 압도적인 1등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저의 수업력과, 그리고 또 하나. 애들이 그래요. 저한테, 저희 학원에 대해서 제가 수업하면요. 애들이 무섭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요. 저 식인종도 아니고요. 잡아먹지도 않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면은, 무서울 일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하게 말할 일도 없어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자율적이라는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지금 수업들은요. 중3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수능 보는 날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국어 지식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는 것보다 어머니들의 최종 목표는 뭐가 돼야 되죠? 수능이고 그리고 또 하나 내신이에요. 그래서 단기 목표는요.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단기 목표는 4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내년 4월 20일이요. 자, 내년 4월 20일부터 거의 대부분 일정 다 나왔어요. 중간고사가 시작될 거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3월 초에 모의고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1년에 총 8번을 봐요. 시험을. 그래서 우리가 50분 보는 시험이 있고요. 1년에 4번은, 그리고 1년에 4번은 80분을 볼 거예요, 시험을. 그러면 요 50분짜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내신이 되는 거고요. 이게 입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학교 국어도 중요하지만 그 중학교 국어는 학생들이 대학 가는데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본 소양 닫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중간고사 4월 20일부터, 물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5일 정도 오차는 있어요. 빠른 학교도 있고 늦은 학교도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요 시험에서 학생들은 갈 수 있는 학교, 갈 수 없는 학교가 사실 일부분은 정해져요. 어머니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합산이 되는 게 7월 5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1학기는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그래도 틀려도 자기 예상치하고 조금 다르게 나와도 기말고사까지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의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가 훨씬 더 어려워요. 이유는 누적돼요. 그리고 학교를 조금 다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절 못한 학교는 여기서 왕창 어렵게 내는 학교가 있고요. 또 하나, 일산 지역, 여기 경기 고양시에서는요, 1년에 국어시험을 2번밖에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국제고하고, 그리고 어디죠? 저연고요. 저연고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걸 따라가고 있는 학교가 주역고예요. 그래서 주역고도 이렇게
한 학기에 한 번만 보는데 그게 절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국어를 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누적된 범위가 많기 때문에 기말고사에 한 번 본다. 자, 공부 안 하고 있다가 평상시에 국어 공부를 매일매일 열심히 하진 않거든요, 학생들이.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한 4주, 5주 놓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양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국어는 어머니들 요즘 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고등학교가 뭐가 달라지는지 주변 선배 어머니들께 계속 물어보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중에 가장 점수 차이가 중학교하고 가장 많이 나는 과목이 국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유는 지금 저희 학원에 제가 예비고1로 수업하고 있는 학생이 한 3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학생들이 아니라 8월 20일 이후에 들어온 학생이에요. 그래서 백막 후고 그리고 운정,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이 화정에도 있고 여기 지역에 한 7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 300명의 학생들은 거의 국어가 100점 아니면 95점 사이고 정말 망쳤다 하는 학생들이 89.5 막 이래요. 근데 이 점수를 가지고 그대로 고등학교 올라갔으면 고등학교 그것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평균 자체가 운정고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자체가 50점을 밑돌 때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조금 높아봤자 60점 이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을 저희가 오랫동안 분석을 했을 거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새로 배우는 건 하나도 없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그냥 그대로 과정은 그대로예요. 근데 고등학교 국어의 내신의 특징은 뭐냐면 중학교에서 다루지 않았던 건 하나도 없어요. 중학교에서. 근데 이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중학교에서 따로따로 배웠던 게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예로 들면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단어라는 걸 배워요. 그리고 2학년 때 주어, 서술어 이런 문장 성분을 배워요. 그리고 지금 기말고사에 3학년 뭐가 들어가냐면 문장의 짜임이라고 해서 얘가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 안긴 문장인지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렇게 3년에 나눠 배웠어요. 요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한 문제가 돼요. 그냥. 왜냐면 배우고 올라왔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요 수업을 첫날 했어요. 개강했을 때. 그러면 학생들이 단어도 알고 문장 성분도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이 학생들은 내신 한 번만 보고 나면 머리에서 싹 뭐죠? 지워버려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이렇게 따로따로 배워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이걸 가지고 문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학교 때 이렇게 따로따로 배운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렇게 빈 구멍이 크게 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고등학교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만 보는 학교에서는 이걸 다 채우고 배우고 정확히 알아야 문제 풀 수 있어요. 그것도 한 문제.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5주, 4주 갖고는 아예 대비도 되지 않을 뿐더러 중요한 건 이게 이 중간고사만 망쳤으면 되는데 이게 기말고사까지 그대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기말고사는 이게 안 돼 있으면 또 문제를 못 풀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국어를 공부할 때 특히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오는 고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터는 우리가 얘기하는 고등학교 국어. 왜냐하면 새로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고등학교 국어,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실제적으로 내신 기본 바탕으로 해서 수능까지 볼 수 있는, 즉, 수능 당일날 활용할 수 있는 국어 학습 능력이라는 게 있고, 국어적인, 그쵸, 실력이라는 게 있죠. 그거를 언제부터 했어야 되냐면, 중3에서, 중2에서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이게 시작됐어야 돼요. 왜냐면 얘는 선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국어는. 이미 배운 걸 갖고 융합해서 활용하는 거니까. 그쵸? 요게 1년에 4번 있는 국어 내신 시험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5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내신을 따기 좋은 학교, 그리고 또 하나 내신이 너무 어려워서 호전적인 학생, 경쟁적인, 호전적이라고 하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중간고사를 못 봤다. 거기서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기말고사를 기다리면서 칼을 가는 애들 있죠. 그리고 시험이 너무 즐거운 애들 있어요. 자기를 평가해 보면서. 그리고 시험 못 봐도 뭐, 다음을 기약하고, 이렇게 전투태세가 빨리빨리 잡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가기 좋은 학교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일산에서 운정고하고 대진고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왜냐면, 여기 주변에 학교들이 한 6, 7년 전서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내신은 1.1, 1.2, 전교 1등을 계속 했어요. 문이과에서. 근데 이 학생이 실제 학교에서 그쵸 결과물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유는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학교들이 내신을 수능화 시켜버렸어요. 그게 5, 6년 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 저기 일산 동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덕이고 이런 학교들이 내신이 쉬운 학교였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변수도 너무 커졌고요. 그 학교들에서 외부 지문 활용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애들이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해요. 안 배운 게 나왔다고. 국어에서 안 배운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한글이잖아요. 맞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배운 게 아니라 자기가 못하는 거고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근데 그 안 배운 문제가 이게 안 배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머니들 진달래꽃 있잖아요. 그 교과서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걔가 가해고 이게 교과서 작품이고 학교에서도 했고 학원에서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시험 범위 하나 갖고는 문제 출제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항상 보기를 줘요. 이 보기는 오늘 처음 본 작품. 아니면 여기 등단한 선생님들 몇 분 있어요. 대진고에도 시인 선생님이 있고요. 김포외고에도 시인 선생님이 있어요. 자기 시를 딱 넣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비교해서 풀게 만들어요. 그럼 애들은 무슨 얘기냐면 안 배웠대요, 이거를. 안 배운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학 수학 능력이란 것 자체가 배운 걸 갖고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안 배운 걸, 배운 걸 통해서 안 배운 거를 활용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갑자기 많아지는 게 고등학교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작품 하나 배우고 이 필기를 정말 기술적으로 하는 여학생이 진짜 많거든요. 장비 수준으로 가지고 와요. 아시죠? 그리고 필기 너무 열심히 하고 또 하나 이런 거예요. 필기를 하면서 자기 만족을 느껴요. 그러나 필기 따라가느라고 무슨 말인지 물어보면은 정작 몰라요. 그런 필기는요, 여기저기 찾아보면 다 너무나 완벽하게 예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학생은 출제자의 의도와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애들이. 그 소통이 저하고 소통이 아니라 시험지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죠? 제가 깜짝 놀란 건 부합하는 이게 나왔어요. 애들이 부합이 뭔지 몰라요. 근데 어머라고 얘기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맨날 하는 게 수업 시간에 하는 게 비유예요. 시험 나오면 비유가 빠진 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비유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으니까 여기 오늘 처음 본 작품에서도 비유가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찝어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시를 쓰면 주관적이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시험은요, 10명이 보든 100명이 보든 지금 수능처럼 50만 명이 보든 객관적인 답의 기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구나 합의 볼 수 있는. 그쵸? 그래서 비유라는 정확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얘가 뭐가 나오든 학생들은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이 시기에 문학 개념어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독서 개념어들이에요. 얘 개념어는 아까 제가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가서 물어보시면 다 빗대서 표현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못 찾아요. 비유는 밑에 하위 항목이 딱 5개가 정해져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쓰면 비유다.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활유법, 대유법. 그리고 이게 뭔지 또 세분화를 쫙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의인법은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그렇죠? 그럼 학생들이 오늘 난생 처음 본 저 지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사람이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또다시 이렇게 완벽하게 범주화돼야 돼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아닌 걸 불러요. 혹격 조사를 써서 나무야. 그러면 이게 의인법이고 이게 비유법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을 부여해줘요. 그쵸? 그래서 나무는 슬프다, 고독하다, 나무는 친절하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비유가 되겠죠. 학생들은 지금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시험지를 당장 3월에 이런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하루 이틀 그리고 한두 달에서 이건 절대 안 돼요. 고3 학생들도요, 당장 다음 주 13일날 시험 봐요, 학생들. 그쵸? 근데 그 학생들도 이거 맨날 범주화된 문학 개념어 노트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4월부터, 아니죠. 빠르면 3월부터 이런 시험을 봐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게 지금 중3 학생들이고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 학원에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분석력. 누가 분석해주지 않아요. 시험을 저랑 같이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자습서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작품이 나와도 당장 내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분석력은 자기만의 분석력이 있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죠. 이걸 우리는 문제 유형이라고 해요. 유형에 맞는 분석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만 하면 되냐? 시험은요, 만약에 저 수능을요, 45문제죠. 80분 줘요. 그거를 한 100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수 차이 학생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주구장창 읽으면 국어는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수학은요, 수능 시간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애들 거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시간이 남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애들이 미련도 같지 않아요. 버릴 건 빨리빨리 버려요. 근데 국어는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알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시간이 없어서. 애들 맨날 얘기하는 게 뭘까요? 시간이 없어서 푼 건 다 맞았대요, 애들이. 근데 내신이 24문제, 25문제 나오는데 푼 건 다 맞았니? 잘했네. 못 푼 게 몇 개니? 10개래요. 그래서 그 학생은 이제 당첨이에요. 4등급. 내신 4등급.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정확한 유형에 맞는 해법을 적용해야 이렇게 다이렉트로 정확하게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학생도 있고 이렇게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독서는 독서에 대한 원리,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학생이 자기 체화시켜서 가야 되는 게 고등학교고, 그게 언제까지 끝내야 되냐면 3월 모의고사가 있는, 그쵸, 3월 초반이거든요. 2월 말까지는 끝내야 돼요. 이게 수능 전체가 한 2번 정도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요, 여기 아까 이제 부원장님 바뀌었잖아요. 획기적인 게 아니라 혁신적인 거를 올해부터 시행해요. 왜냐, 제가 보통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제일 비중이 많아요. 제 수업 중에서 한 80%가 고3만 수업했거든요. 그것도 20년 넘게요. 제가 고3 애들 보면 거의 일산지역 아이들의 특징, 그냥 중위권, 중상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능이라는 걸 언제 시작하는지 아세요? 고3 1월 달부터 시작해요. 1월 달부터. 근데 한 등급 움직이는데 거의 8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3등급이 죽어라 저 방법대로. 근데 죽어라 저 방법대로 열심히 꾸준히 하는 학생이 또 100명이라고 하면 3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학년은요,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잘. 그리고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 빈 구멍을 다 채워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누적된 거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고3 수업을 20%만 할 거고요. 중3이 저희 학원은 이제부터 예비 고1이 돼요. 그냥 수능반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들은 8월에 모의하셨잖아요. 이제 중3 올라가는 학생들은 1월에 학원을 고등학교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필요한 게 지금 중3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했어요. 한 10몇 년 동안을. 왜냐면 고3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고3 여기 꽉꽉 150명씩, 200명씩 채워서 수업을 하는데, 그리고 중3 애들도 그래요. 너무 어리잖아요. 그리고 이 성인들도 있어요. 저희 학원에는요, 25살짜리, 28살짜리도 앉아 들어요. 군대 갔다 오고 삼수, 사수하고 직장 다니다 온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수능 보겠다고 하는, 그쵸, 30대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을 보다가, 근데 요즘에 제가 깨닫는 건, 얘네들을 잘 가르쳐서 완성품을 딱 만들어 보면 이 학생은 3년 내내 학원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목표로 하고 지향하는 거는 혼자 하는 학습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은 일단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입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은 저희 학원에서 당연히 준비하면서 내신과 수능에, 그쵸, 모든 걸 배울 수 있는 게 1학년이에요. 왜냐, 내신에 수능에 모든 범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불안한 학생,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뭐 꾸준히 학원 다니지만 자기 혼자 학습할 수 있는, 그리고 출제자하고 동등한 선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분석력을 가질 수 있는 학생을 만드는 게 저희 학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80%의 고3 수업을 20%로 줄이고 일단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중3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네. 중1까지 가면은 너무 밑으로 내려간 거고요. 그래서 고학생들이 잘하면 고3 때 문제가 없어져요. 그리고 고3 때 필요할 때만 학원을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학원 꾸준히 다닌다고 해서 저 여기 4년째 본 애들 있어요. 예비 고1 때부터 지금까지 봤으니까. 고3 때까지. 그러면 저도 부담스럽고 걔도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무한 책임감을 느껴요, 그 학생한테. 그래서 얘가 점수가 모의고사 보잖아요. 얘 모의고사가 2, 3점 떨어진다. 그러면 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역시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모든 국어 실력, 그리고 고등학교에 필요한 모든 국어에 자기의 사진이 갈수록 얇아지고 있어요. 큰일 났네요. 이렇게 얇진 않았는데. 네.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공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공개 강의는 여기 1차, 그쵸, 얼마 안 남았어요. 일요일에
문법을 먼저 할 거고, 그리고 토요일에 문화 이렇게 2번 할 거거든요. 이거 학생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가요. 저한테 얘기 안 하고요. 너무 부끄럽게 손을 한번 이렇게 하고서 갑자기 애들 박수를 쳐요.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 올 때는 엄마한테 거의 대부분 끌려온 애들인데, 제 애들한테 그래요. 감동했지. 맞아요. 감동받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요 수업을 2번 듣게 하시면, 그래도 고등학교의 방향성, 문법의 방향성과 함께 중3 3년치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이거 꼭 듣게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12월에 본격적으로 개강할 거예요. 개강하고, 어머니들 저희 반을, 여기 보내실 때 주변에서 애들 너무 많아서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소수학원은 소수학원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선택하시는 문제고, 그러나 저는 저희 학원만큼 국어 선생님들 실력, 그리고 자격, 그 다음에 요 학교, 요 지역 학교의 특징이 있어요. 학교 특징과 함께 여기 학교가 일산, 동구, 서구, 그리고 요 근처 근방 학교가, 고등학교가 10년, 15년째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가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 학원의 가장 큰 강점은 철저한 담임제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엄청 검증을 많이 받은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거 보셨어요? 저희 지금, 엠베스트에 강사 서바이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보셨어요? 네, 저희 학원의 1등. 백나영 선생님이요. 지금 1등하고요.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상금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방탄의 아버지가 누구죠? 방시혁이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백나영의 어머니라고. 그 애들이 그래요. 의미가 2가지래요. 근데 방시혁은 위급이 맞춰서 날씬해졌던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담을 던졌는데, 맞아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그렇게 저한테 훈련을 1, 2년 이상 다 받은 선생님들이고, 어디에 내놔도 보세요. 그리고 저희 지금, 다른 데에서도 서바이벌이 대성에서도 있거든요. 대성에서도 있는데 그 선생님들 지금 1등하고 있어요. 고등부. 이 선생님은 중등부.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김정현 국어만큼은, 제 1순위로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저의 생각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공개 강의를 꼭 듣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